네, 강체가 회전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한 게 앞서가지고 한번 어떤 이제 임의의 강체가 있고 그 어떤 회전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전축이 오메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고 어떤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이게 이제 DM이라고 하는 그 매스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강체 요 DM이라고 하는 매스 엘리먼트가 회전할 때 강체가 회전할 때 운동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강체가 회전할 때 운동 에너지는 이때 이제 매스 엘리먼트에 대한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m은 이제 dm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2분의 1에 dm의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니까 오메가 r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매스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실제 이제 토탈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 강체 전체에 대한 그 카이네틱 에너지는 이거에 대한 전체로 다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다 적분을 하면 얘가 r 제곱 dm에다가 이제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모양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dm은 사실은 이제 여기 r이 달라지면 r이 그 dm에는 사실은 이제 볼륨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왜냐면은 dm이라고 하는 거는 그 dv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볼륨이고 이 강체 볼륨이고 볼륨은 알세타 파이 이제 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알세타 파이라고 하는 요 R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R 제곱은 요 그 적분 상수 아니 적분의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보면은 로의 R 제곱 dr d 세타 d 파이가 되죠. 이제 이 스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요 DM이라고 하는 건 요 R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모양을 보니까 요 모양이 바로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 그 회전운동에서의 오메가는 선형운동에서의 V와 그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스로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I라고 써서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우리가 바로 이걸 I라고 놓으면 2분의 1 MV 제곱의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를 하기를 여기서 관성 모멘트 정의를 하기를 관성 모멘트 I는 여기 R제곱 dm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R은 바로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래서 R은 기억해야 될 게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고 회전운동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떤 이러한 그 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제가 여기 어떤 구가 있어요. 이제 XYG로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전이 지축 방향으로 만약에 지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R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R일 수도 있죠. 여기에 매스 엘리먼트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R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써야 돼. 여기 거리. 이 R.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표시를 하면 얘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다. 이 원점으로부터의 R이 아니고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보니까 R제곱 DM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보니까 지금 요 관성 모멘트는 뭐에 대응되냐면 얘가 이제 2분의 1 mv제곱에 대응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요 관성 모멘트 자체는 선형 운동에서의 질량하고 똑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문에서 우리가 이 손잡이가 이제 바깥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손잡이가 안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문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회전축이 되는데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짧죠. 여기는 멀고 짧은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가 작거든요. 그리고 긴 경우에는 이제 관성 모멘트가 이제 길죠. 관성 모멘트가 이제 크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느껴지는 매스가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얼마만큼의 그 매스가 얼마만큼의 회전운동할 때 느껴지는 그 질량, 회전운동할 때 느껴지는 질량하고 선형운동에서 생각하는 질량과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그 수식의 어널러지를 생각을 했을 때 보면 관성 모멘트는 일종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고, 물론 이제 디멘전이 질량은 아니죠. 물론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이제 그 단위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각속도는 퍼 세크의 단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생각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R제곱 DM 자체는 실제 그 디멘전이라고 하는 게 매스의 디멘전은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면 매스에다가 이제 질량의 제곱을 곱했으니, 그 거리의 제곱을 곱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런 관성 모멘트가 왜 중요한지 한번 여러 가지 물체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thin rod,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막대기가 있고, 우리가 돌릴 때 만약에 이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이 바깥쪽에 끝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을 X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때 막대의 질량을 캐피탈 M이라고 하고 막대의 길이를 우리가 대문자 L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막대의 길이가 이제 L이고요. 그럼 첫 번째 여기 1번 한쪽 끝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회전축으로 삼을 때 이거를 회전축으로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기본적으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dx라고 하면요. 이 dm은 매스 엘리먼트는 이때 리니어 매스 덴시티를 람다라고 하면은 람다 dx가 될 것이고,
이때 밀도는 L분의 M이 되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정의에 의해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얘가 x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dm. 그리고 길이는 x의 범위는 그러니까 x제곱 dm인데 m은 L분의 m dx가 되고 x의 범위는 0부터 L까지죠. 그러면은 L분의 m에 x제곱을 적분하는 거라서 3분의 x제곱 적분 범위는 0부터 L까지. 그래서 이거는 3L 제곱이 되어서 3L 여기 세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3L의 세제곱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3분의 1 ML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럼 두 번째, 요 가운데로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할 때 이때 i를 이제 관성 모멘트를 보면 첫 번째 이제 x제곱 람다 dx를 이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를 중심축을 하니까 여기 중심축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하나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적분 범위는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0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0부터 2분의 1까지 1분의 L까지 x제곱 람다 dx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 적분 상수를 이제 적분 범위를 아래 위에 뒤집으면 마이너스 람다는 이제 L분의 M 그리고 3분의 x의 3승 적분 범위는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리고 플러스 L분의 M의 3분의 x제곱 적분 범위 0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3L분의 M을 그대로 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2분의 L에 3승이 되고 이 뒤에는 여기도 3승이죠. 뒤에도 3승이어서 플러스 2분의 L에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이건 2배가 되니까 4, 3, 12분의 12분의 1 ml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 끝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할 때는 12분의 1이잖아요. 뭐가 더 크냐면은 끝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할 때가 그 관성 모멘트가 더 커요. 이제 그 얘기는 좀 더 우리가 느껴지는 매스가 이 끝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가 좀 더 매스가 크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보다 끝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할 때가 매스가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에 따라서 이게 느껴지는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제 중심축으로 이제 회전할 때인 경우를 우리가 다르게 이제 풀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질량이 2분의 m이고, 길이가 2분의 L인 막대가 좌우에 두 개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쪽 끝인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얘가 이제 3분의 1 ml 제곱이었잖아요. 그리고 ml 제곱이었는데 이 반으로 자른 걸로 생각을 해서 질량은 2분의 m이고 길이로 이제 2분의 L의 제곱이 되는데 그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어서 이제 두 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12분의 L ml 제곱으로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거는 물리학과에서 2학년 역학 시간에는 이제 자세하게 계산을 하는데요. 뭐 굳이 1학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관성 모멘트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적분에 대해서 좀 중적분에 대해서 좀만 더 하면은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테이블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거를 물론 문제를 풀 때 직접 이거를 다 계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굳이 요즘 같은 4차 산업 시대에 그렇게 굳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죠. 이제 책에 나와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후프인 경우, 후프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의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린더, 이렇게 실린더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m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러한 관성 모멘트를 이제 주어지고 문제를 풀으라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솔리드 실린더, 이렇게 속이 차 있는 실린더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이렇게 2분의 1 mr 제곱. 그리고 이제 솔리드 실린더인데 지금 중심축이 이렇게 이 실린더의 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린더 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더라. 예. 4분의 1 mr 제곱 플러스 12분의 1 ml 제곱. 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좋네요. 그 다음에 thin rod. 얘가 이제 solid rod가 아니라 thin rod를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쓰는 경우에는 12분의 1 ml 제곱. 그리고 스페어에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경우 5분의 2 mr 제곱. 여기서는 여기 스페리컬 쉘이에요, 쉘. 그러니까 쉘이라는 얘기는 껍질이죠. 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속이 빈 굴을 회전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mr 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후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속이 빈 후프에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mr 제곱. 그리고 이제 슬랩 AB 축을 갖고 있는 이렇게 평판인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관성 모멘트를 직접 계산하는 거는 2학년 역학 시간 때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제 고학년 올라와서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체역학에서 이거를 계산할 것이고,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책에 있는 테이블을 이용하시. 여기서 한번 이제 실험을 한번 보면요. 속이 빈 실린더, 그리고 이제 속이 찬 실린더는 관성 모멘트가 서로 다르죠. 이제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ee how they roll. Again, the radius is the same on each, and the mass of each is the same.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질량 m인 두 물체가 이게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막대에 매달려 있고, 이거의 길이는 L입니다. 여기 떨어지는 거리는 L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관성 모멘트 이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이때는 인테그레이션이 아니고요. 하나하나의 질점이기 때문에
서메이션으로 표시를 해도 되죠. R제곱 DM이라 그랬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요게 2분의 1만큼 여기 2분의 1만큼 있으니까 질량은 m이고 거리는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요게 지금 좌우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2분의 1 ml 제곱이 돼요. 간단하죠? 두 번째. 예, 어떤 이러한 그 책이 있는데요. 요 책이 평평한 책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A, 이쪽으로는 이제 B만큼의 거리인데 축을 이쪽 한쪽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회전했습니다. 이때 물론 질량은 m이고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의 이쪽 모서리를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시킬 때 이때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 그 surface charge density, surface mass density, surface mass density는 AB분의 M이죠. 부피분의 질량. 물론 이제 아주 얇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께는 무시했습니다. 왜냐면 DM은 이제 그 시그마에 여기 dx, dy가 되는데 그래서 AB분의 M의 dx, dy가 이제 dm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dm을 이렇게 dm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요. 이때 r제곱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i는 지금 a와 b는 서로 이제 수직으로 연결돼 그 수직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죠. 그러니까 x와 y는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서 중직분할 때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x는 이쪽 x는 0부터 a까지 그리고 이제 y는 0부터 b까지 r제곱 dm이 있기 때문에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dm은 ab분의 m의 dx dy가 됩니다. 그러면 ab분의 m에다가 x가 이제 0부터 a까지 y로 이제 족분하면은 x제곱 y 플러스 x제곱 y인데 y의 그 영역이 0부터 b까지 플러스 3분의 1 y의 3승 y는 0부터 b까지 그리고 d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b분의 m 0부터 a까지 하면 얘는 bx제곱 플러스 3분의 b의 3승이 됩니다. dx. 그럼 ab분의 m에다가 3분의 a의 3승 b 플러스 3분의 b의 3승 a가 되죠. 그래서 AB로 이제 서로 캔슬되니까 이거는 이제 3분의 1 나오면 3분의 1 m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이렇게 이제 관성 모멘트를 간단한 경우에 관성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